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제 80강입니다. 그죠?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불과 뭐 몇 달이 안 되는데 벌써 80강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제 유튜브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8년 2월 20일 화요일인데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주식 투자를 하실 때, 그죠? 가장 이제 궁금한 부분이 내가 이 주식을 어디에 사야 되고, 그죠? 어느 자리에서 매도를 해야 될까? 그죠? 상당히 궁금하시죠?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어떤 파동을 보느냐, 그죠? 주식 차트에서 일봉 파동을 보느냐, 주봉 파동을 보느냐, 그죠? 또는 이제 월봉 파동을 좀 더 길게 보느냐, 이런 부분인데, 사실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소액 투자 금액을 가지고, 그죠? 장기적인 어떤 흐름으로 하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고통이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수익 구조를 매일매일 형성하는. 그래서 요즘 보면은 작은 금액으로 뭡니까? 단기 트레이딩, 그죠? 많이 하시려고 하죠. 그죠?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려면은 여러분들께서 일봉과 일분봉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일봉이, 그죠?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여야 되거든요. 일봉이. 그리고 그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야만이 일분봉이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무조건 뭐 이렇게 단기 트레이딩을 한다고 하면 수익 구조가 잘 형성되지가 않죠. 그죠? 이제 거기에서도 이제 가장 핵심이 뭐냐? 이 단기 트레이딩은 반드시 수급이 들어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상한가를 치거나, 그죠? 상한가를 쳤거나, 그죠? 요 두 가지의 어떤 흐름에서 여러분들께서 집중적인 어떤 연구를 하시게 되면은 정말 솔창게, 그죠? 웬만한 직장이 못지않은, 그죠? 1년 연봉이 뭐 1억도 2억도 작은 투자 금액으로 1,000만, 2,000만 원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상한가 종목은 매일 나오기 때문이죠. 그죠? 내가 그 상한가를 바로 발견해서 수익 구조를 형성하는 것이 어렵다면 이미 상한가를 치고 났던 종목을 가지고도 충분한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가 있거든요. 오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차트 한번 준비해 주시고요. 자, 차트 준비가 됐습니까? 자, 오늘 시장은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그죠? 이제 이 갭을 메운 상태죠, 그죠? 물론 오늘 이 갭을 메우는 1등 공신이 누구였냐면 개인들이, 그죠? 어제는 한 3천억 이상 매도가 나왔는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한 2천억 넘는 매수가 들어왔죠, 그죠? 그럼 내일은 어떻게 될 거냐, 그죠? 내일의 어떤 방향성에 따라서, 그죠? 내일 어떻게 되느냐의 방향성이 여기 지금 이와 같은 패턴, 그죠? 지금 보시면 자, 지금 이런 패턴에서 지금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될 거냐, 바로 갈 거냐, 그죠? 그게 이제 결정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이라는 거는 어제 상승할 때는 뭐였습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해서 제약 바이오, 그죠? 그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고점 대비해서 상승은 아니었지만 하락한 부분에서, 그죠? 상승폭이 좀 나왔는데 오늘은 시장이 약간 이제 조정을 보면서 그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했죠? 그죠? 하락을 하고 그 틈새 전략으로 뭐가 나왔느냐면은 재밌죠, 그죠? 근데 앞으로 있을 때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뭐 대선 관련한 과거에, 그죠? 대선 관련한 이런 테마들이 오늘 틈새 전략으로 나왔는데 그 중에서 좀 독보적인 게 뭐였냐면은 안철수 관련한 종목이죠, 그죠? 지금 뭐 서울시장에 출마한다, 그죠?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안랩을 중심으로 해서, 그죠? 뭐 KC피드, 그죠? 그 다음에 써니전자. 사실 써니전자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지금은 없습니다. 과거에는 안랩에 근무했던 대표이사가 써니전자에, 그죠? 가면서 그것이 이제 뭐 안철수 관련한 종목으로 했지만 또 이제 거기에 있던 분이, 그죠? 또다시 어디로 갔냐면은 보통 이제 그런 자리에 있는 뭐 대표이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프로이기 때문에, 그죠? 항상 좋은 자리를, 더 좋은 자리를 찾아 나서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 없습니다. 없는데도 이 써니전자는 항상 그죠? 그와 관련성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이 투자자들이 항상 머릿속에 그죠? 써니전자 하면 뭐 안철수 관련한 종목 이렇게 세뇌가 돼 있는 겁니다. 그죠? 참 재밌죠, 그죠? 시장이 뭐 오늘 또 우성 사례라든지 그죠? 뭐 이런 종목들 많이 움직여줬고요. 이제 또 그와 관련해서 또요 박원순 지금 현재 시장 그죠? 서울시장이죠, 그죠? 뭐 모헨즈라든지 그죠? 이런 종목들도 같이 동반 상승을 했는데 결국에는 뭐 안철수 관련한 종목으로 밀렸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리고 또 뭐 성남시장, 그죠? 이재명 성남시장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뭐 에이텍이라든지 정다운이라든지 다운, 그죠? 오리, 그죠? 그때 무상급식 뭐 이런 관련해서 뭐 그런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어쨌든 결국에는 지금 오늘 보면은 써니전자가 상한가를 쳤다라는 거, KC피드가 상한가를 쳤다라는 거, 그죠? 이런 것이 그 시장을 오늘 견인했다 이렇게 보고요. 이런 부분들은 뭐 하나의 틈새 전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단발성으로 좀 보시고 그죠?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일봉상의 기법을 통해서 뭐 짧게 그죠? 뭐 밥값 정도 뭐 그런 정도 활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면은 자 이 제가 그 어디에서 매수 매도를 잡아줘야 되느냐면은 자 오늘 KC피드하고 그죠? 써니전자 이 주가가 이렇게 그죠? 아침에 이렇게 그죠? 강하게 이렇게 나오는 이와 같은 패턴의 종목들을 이렇게 보면 두 가지 패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 일봉이 있고 주봉이 있고 월봉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 분봉이 이 분봉 중에서도 이 분봉도 그죠? 1분봉부터 시작해서 분봉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이 1분봉부터 60분봉까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 포인트를 잡을 때 1분봉을 보는 게 좋습니다. 보통 뭐 10분봉이다 30분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죠? 1분봉은 뭡니까? 1분에 봉이 하나 만들어지고 10분봉은 10분에 봉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어떤 걸 봐야 더 빨리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1분봉을 자꾸 보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은 KC피드도 그죠? 갑자기 이렇게 움직였는데 이 이너 라인들이 지금 보면 아침에 이런 패턴이 있고 지금 여기 써니전자 같이 자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부터 들고 나오면서 그죠? 이렇게 움직이다가 갑자기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 자 여기 두 개 보시면은 이런 경우 이렇게 일봉이 그죠? 물량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급등하는 이런 패턴들은 이 201분봉을 기준으로 해서 이 상단부에 잡아줘도 좋은데요. 그 상단부에서 잡아주는 라인이 2%, 3%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높을수록 좋습니다. 이렇게 이 상단부에서 잡을 때는 물론 거래소 종목들이 뭐 2%, 3% 이런 상승하고 고점 5% 높이고 또다시 지지하고 뭐 10% 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12시 전에 상한가를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럼 12시 전에 상한가를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 12시 전이 단기 고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이 201선 상단부에서 잡아줄 때는 항상 어떠냐면은 이 퍼센테이지가 높을수록 좋다라는 거죠. 이게 이 지금 라인이 15%라든지 20% 그죠? 결국 이 상단부에서 201분봉 상단부에서 잡을 때는 높은 퍼센테이지에서 잡아줬을 때 뭡니까? 이 상한가를 들어가는 확률이 높고 201분봉에서 잡아줘도 되고요. 또 하나 이제 얘는 지금 하루 종일 이 뭡니까? 그 시간이 지나더라도 한 번도 이 바로 밑에 있는 21분봉 라인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갔지만 써니전자 같은 경우는 다르죠, 그죠? 얘는 지금 파동을 만들고 나서 거의 뭐 20% 가까운 파동을 만들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면은 지지를 하다가 어김없이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상한가를 들어가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201분봉 라인을 치고 내려오죠, 그죠? 그러면 이 201분봉을 치고 내려왔을 때, 그죠? 저기서도 지지하는 라인이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20%를 지지하고 있다면 더더욱 좋은 거죠. 이유는 뭐냐면은 20%를 지지하고 있으면 30% 상한가 들어갈 확률이 어떻습니까? 빠르죠. 3% 있으면은 27%를 당겨야 되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201분봉 라인을 깨고 내려온다라는 거는 약간 처져버린 형태이기 때문에 저 라인에서 여러분들이 보통 보면은 저 지지 라인을 보지 않고 이것도 보면은 써니전자도 여기서 18% 이상을 지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지지하니까 어떻습니까? 다시 상한가를 이렇게 감아주는 기업을 토했거든요. 제가 오늘 여기서 1분봉을 보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강할 때는 어디에서 잡아줘도 되느냐면은 정배열에서 그죠? 201분봉 위에서 정배열에서 잡아줘도 되는데 첫 상한가를 가거나 상한가를 갈 확률이 높은 거
그런데 이렇게 상한가를 친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상한가를 친 종목들은 이렇게 눌림을 주고 다음날 여러분들께서 포지션을 잡을 때는 아무리 그 종목이 재차 상한가를 가는 형태가 나온다 하더라도 정배열에서 잡아주시면 안 되고요. 항상 매일 보면은 이제 여기 뭐 라이트론 같은 이런 애들 이렇게 역배열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역배열에서 약간 처진 상태에서 이 201분봉 밑에 라인에서 잡아주는 그런 어떤 흐름들을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제가 이제 그죠? 1분봉을 기준으로 해서 201분봉 상단부에서 잡아야 될 때와 그죠? 하단부에서 잡아야 될 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응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상한가를 치지 않는 종목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어디에서 잡아줘야 되겠습니까? 매수를 201분봉 라인의 밑에서 잡아줘야 되고 그러면 파동은 어떻게 되죠? 파동은 201분봉을 치고 나오면서 파동이 나오죠. 정배열이 나오죠. 그죠? 그 정배열에서 뭐를 해줘야 되느냐면 매도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파동이 나왔을 때 그 파동 길이가 그죠? 파동이라는 거는 항상 종착역이 뭡니까? 30%죠. 그러면 그 그림이 30%가 아니어도 그죠? 파동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에서 시작해서 그림을 그리면서 5%까지 갔다면 그 5%가 매도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거기에서 다시 지지를 하고 더 간다 하더라도 3%에서 얼마밖에 당기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면은 보통 보면은 밑에서는 201분봉 라인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파동이 다 만들어지는 끈자락에서 보통 보면은 막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이런 어떤 매수 자리를 많이 보시던데 앞으로는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이 그 1분봉 라인 제가 설명드렸던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서 그죠? 내가 매수해야 될 자리가 아닐 때는 절대 그렇게 치고 들어가서 매수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그런 현명한 투자자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짧은 시간에 그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여러분들하고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튜브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